귀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런 문자를 받으셨나요?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자는 특정 앱을 설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치하라는 링크까지 더 붙여서 보내놓는데요. 실제로는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카드사가 아니라 카드사를 사칭한 사기 일당이 보낸 것들입니다. 국민지원금은 꼭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을 악용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받은 문자 메시지인데요. K은행에서 나라 행복 대출이라고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국민의 은행이 아니라 피싱 일당이 보낸 겁니다. 이런 방식에 속아 수천만 원을 보낸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앱을 꼭 설치하라고 하거나 특정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하는 안내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코로나에 힘든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코로나 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오부제로 신청을 받는데 와, 지금 벌써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나도 저 문자 받았다. 지금 나도 혹 넘어갈 뻔했다. 지금 이런 말씀 막 하고 계세요. 네. 정부에서도 그걸 걱정해서 이례적으로 먼저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냈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안내인데요.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귀하는 국민지원금 대상입니다. 신청하세요. 이런 문자에 실제 카드사인 것처럼 URL을 보냅니다. 하지만 저걸 클릭하면 특정 악성 코드를 심거나 아니면 특정 앱을 설치할 수 있게 연결이 되는데 그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넘어가서 사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저도 카드사에서 문자를 받긴 했는데 그거는 진짜 문자였습니다. 왜냐면 당신 고객님은 대상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내 문자였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나왔던 문자 저도 받은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지금이 좀 어찌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시즌이죠. 이 스미싱을 일삼는 범인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이제 신청하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문자가 띄고 옵니다. 아유, 내가 받을 그건가 보구나.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누르기 제일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런 걸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각종 은행이나 무슨 이런 어플들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좀 공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면 그냥 문자인데 내가 쓰지도 않는 은행이고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사인데 이게 왜 오지? 이게 뭐지 하고 누르면 큰일 납니다. 예. 눌렀다가 정말 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이 스미싱범한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이게 얼마나 요즘 이 문자가 진화를 했냐면 그 사기 문자 중에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시라는 내용까지 있대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또 걱정을 해주네. 이건 사기가 아니겠지? 근데 그게 사기야. 원래 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이 기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미싱인가? 보니까 이런 주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정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했는가 하면 제가 정보기관인데 이름을 말해버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보이면 그 외국이 이렇게 지구본이 나오잖아요. 똑같은지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을 한번 거쳐서 국민에게 올 때 이미 한번 안전한 문자라는 걸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식을 하나 주면 되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은행에서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기관을 통해서 나에게 넘어올 때 안전한 문자라는 걸 앞에 표시라도 하나 해주면 훨씬 더 누르는 횟수가 줄어들 텐데 제가 정말 실수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쓰지 않는 그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12만 8천 원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확인하고 싶잖아요. 내가 아닌데 왜 이게 왔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좀 정확하게 이게 스미싱이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주소 URL 링크가 있는 문자는 다 사기다. 실제 문자에는 그런 링크 저렇게 어디로 신청하기 저런 주소 안 뜹니다. 저런 거 있으면 무조건 사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또 이렇게 당하시는 좀 선량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신청하라, 재난지원금 여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되라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국민 아들 이야기, 국민 딸 이야기 있잖아요. 이 스미싱 관련해서 엄마 나 폰 잃어버렸어, 아빠 나 폰 잃어버렸어, 여기로 입금해줘 이런 식으로 피싱을 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정말 폰을 잃어버려서 긴급한 상황인가 보다라고 해서 실제로 속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50대 그리고 60대 여성분들도 있고 50대, 60대에서는 이런 피해 사례가 무려 85.8%를 차지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이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에 덜컥 이게 그런 스미싱에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상 피해자 중에는 50대, 6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40대 남성은 오히려 대출 뭐 해드립니다. 뭐 귀하는 조건이 돼서 뭐 대출 뭐 신청이 뭐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문자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뭐 요즘에 뭐 무슨 지원금 또 뭔 대출 뭐 워낙 많다 보니 특히 코로나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 피해가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코로나 취약계층을 돕겠다면서 그런 유형을 사칭하는 경우가 뭐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유형이 지금 은행을 사칭한 대환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저금리로 정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수천만 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드물게는 수억 원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한번 앱을 설치하면 그 이후로는 계속 속개되는 게 개인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던 한 피해자분은 그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 이제 반신반의를 해서 직접 그 은행 본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까지 했는데요. 속았던 이유가 그 어떤 번호로 전화를 하든 그 한번 이 앱이 깔리면 그 앱이 설정한 번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은행 전화번호인 줄 알고 전화를 했지만 그 사기꾼은 실제로 예, 저희 K 뭐 은행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K은행이 아니라 이제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던 겁니다. 백 변호사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진짜 이놈의 세상. 그러니까요. 요즘은 진짜 잠깐 딴 생각하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앞서 신 변호사님이 뭐 50대, 60대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 사람들이라도 그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예전보다 점점점 진화해서 속을 수밖에 없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당하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URL 보이면 아예 클릭을 안 하던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되게 또 우픈 게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실직하신 분들 많고 이런 광고였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합시다. 구인 광고였습니다. 무슨 구인 광고였을까요? 구인 광고요? 인출책 구인 광고였어요. 근데 피싱. 처음에는 신용정보에서 채권 담당 대리인 업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은행에서 돈 잘못 보내온 거 찾아오는 역할이었단 말이죠. 이제 저도 이런 류의 상담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자기는 진짜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그냥 구직해가지고 채권 담당하는 건 줄 알고 돈 찾아서 줬는데 나도 좀 기소될 것 같다.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진짜요? 어쩔 수 없다. 당연히 피해는 줬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가 아니라 그거는 채권 담당 업무하는 쪽에서 은행에 가서 돈만 뽑아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그렇죠. 그럼 그런 일이 이상하다는 거 본인도 충분히 본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할 수 있잖아요. 느낌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조금 이게 일은 별로 힘들지 않은데 돈을 많이 주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 몰랐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꼭 이런 류의 일자리 제안 오시는 건 무조건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일단 예방법 저희가 잠깐 아까 CG가 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도 사실 보이스피싱 전화를 직접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뭘 보내요. 여기를 들어가 봐라. 내가 지금 말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저도 간신히 끊었습니다.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면 끊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주의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을 드리면은 링크 클릭하지 마십시오. 저도 클릭했었습니다. 다행히 이게 악성 사sab되진 않았지만은 이거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아예 제한을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금융정보 입력을 좀 제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좀 가입해 주십시오. 제가 당할 뻔했지만 겨우겨우 살아나왔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링크 걸어서 오는 거 그거 무조건 무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